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약 2.3포인트 하락한 2997포인트고요. 거래량은 5억 8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겠습니다. 개인이 1,400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6,400 매수했습니다. 기관이 5,100 매도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800 매수했고 투신사 300 매도, 기타금융 4,600 매도, 연기금이 640 매도했습니다. 오늘 업종지수 등락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밀이 2.48% 상승했고요. 섬유의복이 2% 상승, 보험주, 증권주, 은행주 이렇게 오름세 보였고, 반면 운송장비, 자동차죠.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하락을 좀 크게 한 것 같습니다. 종이목재 1.48%입니까? 선거 앞두고 반짝반짝 할 텐데요. 지금 4개월 전이죠. 글쎄요, 12월 달까지는 뭐 종이목재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선거 때 임박해서 오른다라기보다는 선거 때 아마 지금 인쇄할 게 있다면 3개월 전 아마 12월 달까지는 인쇄가 모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수창고, 대한항공이 있고요. 건설주, 유통업, 하락. 유통은 이제 소매업도 있고 도매업도 있어요. 소매업은 이제 백화점이고요. 도매업은 이제 삼성물산 등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계업종은 0.35인데요. 중공업 관련주겠죠. 오늘도 비금속도 좀 약세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제 지금 주위에 고양이가 지금 막 뛰어다녀요. 소리가 좀 들릴 거예요. 삼성전자 100원 하락했군요. 약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가 약 0.9% 1,000원 상승세했습니다. 네이버 하락했고요. LG화학이 오늘은 1.57% 12,000원 상승했군요. 현대차 2,500원 하락했고 기아차가 2,300원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기아차 하락폭이 컸고요. 셀트리온이 오늘은 또 4,000원 또 하락했습니다. 모비스 운수장비 낙폭이 다 크죠. 모비스도 5% 유소수 문제입니까? 운수장비가 계속 생산 차질, 수출 차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오름세 보였고요. NC소프트 바닥을 치고 돌아서나 봅니다. 신한지주부터 해서 뭐 나빠 보이진 않군요. SK도 3,000원 올랐나요? 요새 SK가 자꾸 그 대장동에 채태원이가 거론되네요. 유튜브 보니까. 좀 정신 차리고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때까지는 이 당시 대장동만 해도 5년 전, 6년 전이니까 그때는 정신 못 차릴 수도 있겠으나 이제 잘 하겠죠. 앞으로는. 삼성 SDS 4,500원 상승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오름세 반, 내림세 반인데요. 오늘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아요. 그 주가 지수는 뭐 소폭 하락했는데 2, 3포인트 하락했는데 하락 종목 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겠죠. 주가 지수가 큰 움직임 없을 때는 어쨌건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아야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가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 그건 시장 여건이 썩 좋지가 않네요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 주가 지수 등락률도 중요하겠으나 하락 종목보다는 상승 종목이 더 많은 게 훨씬 더 시장은 더 건전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려올수록 하락 종목이 많군요. 주가 지수는 뭐 지금 0.08%니까 약보합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략 상승과 하락을 보게 되면 약간 하락이 좀 더 많아 보이는 건 저만의 기분일까요? 그렇습니다. NH투자증권이 100원 올랐고요. 메리츠증권이 90원 올랐고요. 거래량 상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가수에는 없는 것 같죠? 저가주들이죠. 10,000원 이하 종목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있군요. 71,000원, 100원 하락한 거래량이 1,000,000주 이루어졌습니다. 종목에 눈에 띄는 종목들이 SK하이닉스가 1,000원 상승, 거래량이 370만 주가 이루어졌고요.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증권주가 44번째 있습니까? 그 사이에 하나투자증권이 있을 법도 한데 제 눈엔 보이지 않나 있군요. 28번째 증권주가 좀 거래량 랭킹에서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리츠가 44번째 하나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3개 지금 나오고 있죠. 3개 9,300원짜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장세가 연말장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창피할 정도도 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연말장이 좀 스킵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기대는 걸고 있는데요. 좀 더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차트를 먼저 볼게요. 제가 다우지수가 나오나요? 제가 원달러 환율을 봤었는데 원달러 환율을 또 못 보고 지나가는군요. 얘가 막혀가지고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얘를.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했어요. 이런 50전 1.5원 상승해가지고 1179원 보여줬습니다. 금리는 지금 계속 오르나요? 0.01 국고채 3년짜리가 지금 거의 2%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탁금은 67조 원 돼 있고요. 해외 차트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전일 0.04 그냥 약보합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중에 오름세가 왔다리 갔다리 하긴 했었는데요. 네, 조금 끝날 무렵에 좀 물량을 좀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장중에 플러스였었어요. 마지막에 물량을 좀 받으면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주식시장 좀 썰렁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이 정도로 끝난 게 그냥 3포인트 밀리고 약보합으로 끝난 게 지금 천만다행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스닥은 약보합이죠. 얘는 장중에 무너지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큰 걱정 없을 것 같고 거래량도 괜찮고 지금 이거 봐서는 당장 치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S&P도 비슷한 모양새인데요. 여기서 당장 치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그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뭐 당장 치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냥 요 소폭 현 지수대에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겠나. 지금 뭉쳤다가요. 이동평균선들이 뭉쳤다가 지금 좀 이격이 커졌는데요. 좀 횡보하면서 이격을 좀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미국 시장은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뭐 정상적인 그 연말 장사가 나왔어요. 나름대로. 한 4,300서부터 4,700까지 갔으니까요. 400 올라갔죠? 400 올라갔다 한 9%가량 연말 장사가 나와줬습니다. 9%. 그 지수상으로. 근데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줄 것 같고요. 이제 아마도 한 12월 달 되면서부터 이제 배당 투자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미국은 지금. 우리가 못 올라가서 모양이 좀 그렇죠. 지금 전 세계 시장 모두 좀 잘 움직이고 있어요. 일본입니다. 오름세 보였다가 쉬었다가 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죠? 네, 이것도 나름대로 좀 쉬었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올라갔다 쉬었다가 또 올라가는 모양새 아니겠나 싶어지고 있고 3만 포인트 아마 연중 최고치겠죠? 사상 최고치 또 근접하는 모습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예쁘게 올라가고 있네요. 21선 위에서 놀고 있고요. 상해 종합주가지수 0.33% 하락했습니까? 뭐 상해는 우리하고 뭐 큰 영향이 없으니까 또 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홍콩이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각만큼 못 올라갔는데요. 오늘은 큰 폭
상승 1.27% 큰 폭. 오늘 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어요. 홍콩이. 아마 낙폭 과다에 따른 좀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합니다. MAC라든가 뭐 소나 움직임도 나빠 보이진 않죠. 오늘 장대 양성 나왔으니까요. 늦게나마 연말 장세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얘도 이제 나름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때 저점부터 고점 쭉 연결.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크게 올라갔는데 여기 26,000포인트 요거를 상향을 해주면 모양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게 머리고요. 왼쪽 어깨 2개 있었고 오른쪽 어깨 하나 있고 이번에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정도 어깨를 또 만들 수는 있겠죠. 한 번 정도. 근데 어쨌건 분위기는 이제 상향 반전하는 모양새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 보이네요. 뒤늦게나마. 한국이랑 가장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대만 증시 약했었는데요. 대만은 연말 장세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16,254부터 16,200부터 17,690이니까 지금 1,500 정도 올라갔나요? 1,400? 1,400 정도니까 한 8% 정도 지금 연말 돼가지고 8% 지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정배 상태 진열되고 있고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여도 연중 사상 최고치 18,000포인트에 지금 근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아요. 뭐 MAC 좋고 소나 차트 좋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증시가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데 한국 증시가 이렇게 보이지 못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뭐 연말장세 말만 제가 떠들었어요. 10월 초부터 올라가지 않겠니?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증시가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뭐 유럽 증시랑 볼게요. 이 시간 현재 영국과 독일은 지금 보합권에서 소폭 등락하고 있어요. 지금 영국이 안 나와서 독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에요. 네. 10월 초부터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어요. 15,000부터 16,000까지 올라왔으니까 얘도 한 1200 정도 올라왔나요? 바닥에서부터 1200 정도 올라왔으니 한 7, 8%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 미국도 한 9% 올라왔고 대만 뭐 유럽 증시도 한 7, 8에서 한 9%까지 7에서 9%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일반적으로. 일본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연말 장세. 지금 독일도 이렇고 영국도 비슷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부러울 따름이죠. 아마 이거 연중 최고치 아닌가 싶어져요. 월봉 차트를 보는데도요. 아마 지금 사상 최고치 계속 기록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 차트 보기가 참 싫어요. 우리도 올라갔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누차 말하지만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10월 초부터 우리도 대략 한 11월 이맘때까지 11월 중순 이맘때까지 연말 장사 쭉 나오면서부터 우리도 대략 한 7, 8%에서 10% 가까운 우리 한국 증시 같으면 10% 정도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200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닥에서 한 300 정도 올라가던 3,200이잖아요. 이 정도는 지금 가 있어야 될 게 한국 증시인데 쭉 밀려버리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연말 장사가 지금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직전 저점까지 이렇게 내려온 나라는 지금 한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왜? 누차 말하죠. 연기금 이런 짓을 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연기금 매매를 봤더니요. 초반에 동시효과 오전에 300억을 매도를 체결이 돼버리더라고요. 300억. 어제 미국 증시가 막판에 좀 밀리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뭔가 또 초전박살 분위기를 한번 몰고 가려고 300억을 초반에 동시효과에 300억 매도를 보이더라고요. 끔찍했는데 그걸 개인과 장 초반에 외국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이 초반에 무너진 거를 300억 매도하는 거를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해 가지고 쭉 이거는 계속 이제 그 외국인 매수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오늘 외국인 매수는 계속 지속됐어요. 뭐 연기금 매도가 계속 이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장중 찔끔찔끔 계속 매도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640억 매도를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계속 올해는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 기타 금융이 뭔지 모르겠는데 기타 금융원을 좀 아까 보니까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 뭔지 모르겠어요. 뭐를 기타 금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4,600억을 얘네들이 갖다가 그냥 패대기를 쳐버린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는 매도에서 매수로 돌변했고 외국인은 하루 종일 매수했고 그렇습니다. 이 300포인트, 3000포인트 이하에서 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요. 3000포인트에서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이 언제까지 팔지 저도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요. 느낌이 와요. 이게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단순히 이익 실현 차원인지 그냥 단순하게 자기네 그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목표대로. 근데 지금은 단순히 비중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요. 시장 죽이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모양으로 보여요. 매매보를 보면 그런 걸 느껴지죠. 똑같은 미소인데 진짜 좋아서 짓는 미소가 있고 살인적인 미소도 있잖아요. 똑같은 미소지만 난 미소를 지었는데 그런데 진짜 좋아서 웃는 미소가 있고 비웃는 비웃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연기금 매매를 보게 되면요 저는 섬찟하다는 걸 느껴요. 오늘 외국인이 그나마 물량을 받아서 쓰니까 얘네들이 매도를 조금 삼가한 것 같아요. 600억 정도에서 멈춘 것 같고 외국인이 안 받쳐줬으면 오늘 하염없이 또 팔았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3월까지 그럴 것 같아서 정확하게 3월 초까지 그러겠죠. 여러분들 연기금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틈만 보이면 물량을 팔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한국만 이래요. 여러분께 제가 예고했던 연말 장세 쭉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뒤늦게라도 올라갔으면 좀 좋겠어요. 역시 곡선 지금 뭐 거래량 줄고 있고 지수가 살짝 돌아서는 척 하다가 다시 지금 주가 지수 밀려버리고 있고요. PNF 지금 PNF는 이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기로에. 요건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지난번에 깨졌을 때가 모양이 안 좋았을 때 그때 제가 그린 거거든요. 요거 깨지는 시점에서 추세선 붕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고 이제는 요거죠. 요거 뭔가 수렴돼 가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요거를 먼저 치고 올라가면 직전 고점까지 최소한 가겠으나 요거 깨고 내려가게 되면 만약에 또 밀려서 깨고 내려가게 되면 진짜 뭐 2600, 700 간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수렴하는 모습 연말 빨리 올라가 줘야지 이러다가 시간 끌고 연말 12월달 배당 투자 때까지 횡보해버리면 조금 무거워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연초는 짧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다가 2, 3월 장세 맞이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대선 앞두고 일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선 앞두고는 다 삥끗핏 하잖아요. 50억 푼다고 그러잖아요. 50조 원 푼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뭐 막말 막 던지는 것 같아. 자기 돈 푼다 그러면 이해 가겠으나 50조 원 푼다. 시장에선 50조 원 푼다면 시장은 반영이 돼야죠. 지금쯤 빵빵빵 날아가 줘야죠. 근데 50조 원을 풀려면 황제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국회는 상대방이 180명 거대 여당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풀 거면 미리 하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올해 안에 여름에 풀 걸 대비해서 미리 세금 통과시켜 놓자? 아마 그걸 지금 건의하는 것 같은데 만나서 상의해보자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만나면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 뭐 수준이 맞아야 대화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차트가요 하루하루 지나면 선이 변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코스피 지수 기로 요거 지금 기로인 것 같아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MAC라든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밀리면 더 진짜 이게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서 얼마나 좋아요. 지금 3,200원질에서 좀 놀고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러지 못한 게 연말장사 나타나지 못한 게 한 가지 좀 아쉬울 뿐입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연말장사 즐기면서 기분이 좋았어야 되는데 시장이 한 7, 8% 올라갔으니까요. 여러분들 수익률도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웬만한 종목들 또 이때 사신 분들 이 정도까지 오면 한 번 정도는 번전해서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올라가지 못한 게 지금 아쉽고 여러분 제가 시황하는 여러분 저도 마음이 좀 아프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앞으로 연극이 얼마나 더 발악을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에 매매하는 거 봤을 때는요 그냥 섬찟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시장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도매드는 것 같아요. 2판 4판 도매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매매 이렇게 보면요 느낌이 옵니다. 시간 보게 되면. 그게 경험이겠죠. 하여간 좀 좋아질 걸 기대하면서 내일 또 시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는데 저 외국인 매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외국인이 저 매도로 돌변하는 매수세가 약화가 된다든가 매도에서 돌변하는 순간 또 연기금 매도 물량이 있다면 합세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지 않기를 기다려 봅니다. 네, 저기 연말장사 했다가 연말장사 안 나와 가지고요 실망해서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한테 뭐라고 댓글은 안 달았는데 아마 보기 싫다고 그나마 없는 구독이 많이 최근에 며칠간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구독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연말장사 안 나타난 것 같고 안 나타나서 제 예측이 틀린 게 그게 저는 미안할 뿐입니다. 이 배당 장세라든가 연초 장세까지 제가 어떻게 시원하게 이제 참 예상을 하기가 어렵네요. 올해만 그런 겁니다. 올해만 그런 거예요. 네. 내년이라든가 이럴 때는 제가 했던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론 계속 유튜브를 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네. 제 주위에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증권사 옛날 동기들. 혹시 뭐 유튜버에 뭐 제가 수익이 생기느냐 아직 수익 한 푼도 없어요. 1년 지금 한 작년 9월부터 했었는데요. 수입 한 푼도 없습니다. 그 수입이 생기려고 이렇게 보니까요. 그 구독자가 그 1000명이 넘어야 돼요. 저 1000명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없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뭐 시간은 뭐 4000시간, 누적 시간 4000시간인데 4000시간은 뭐 석 달 만에 4000시간은 넘었어요. 근데 구독이 시간은 많이 증가가 되는데 많이 쌓였는데 구독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뭐 구독자 타령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연말 장세를 기대했다가 안 나오니까 구독자 몇 분이 많이 떠나셨어요. 한 10분 정도 떠나신 것 같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네, 연말 장세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년 3월까지 저 연기금이 어떻게 행동할지 참 저도 그걸 궁금할 뿐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이 제가 오늘 매매를 방금 전에 봤기 때문에 종목을 안 바꿔놓고 해놓으니까 어제 그려놓은 그 선상에서 오늘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증권주 중에서 하나투자증권이라도 좀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또 잊어먹고 지나갈 뻔했네요. 코스피 지수. 네. 다시 말하자면 요게 이렇게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보면 볼수록 지금 막 성질납니다. 3050서부터 지금 2000 거의 뭐 900까지 내려왔잖아요. 150포인트. 150 올라갔으면 3200 아니에요. 네. 은행 증권주를 좀 보여드린다는 걸 깜빡했어요. 지금 오늘은 증권주가 0.38% 직전 고점 살짝 올랐었죠.
얘도 여기서 조정받고 쫙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뭉쳐버렸어요. 빠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뭉쳐버린 것 같습니다. 올라갔었으면 직전 고점 올라갔겠죠. 네, 이런 모양새. 좀 뒤늦게라도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뭐 지표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은행주 모양새입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얘도 여기서 계속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또 밀린 것 같고요. 이게 바닥을 확인하는 캔들 차트 모양새고, 오늘 모양은 장중에 좀 꺾였다 올라갔죠. 이거 봐서는 뭐 내일 올라갈 것 같으네요. MACD 뭐 소나라든가 뭐 이격도 다 좋아 보입니다. 은행주 지수 움직임이에요. 근데 은행주는 KB 스타뱅크하고는 너무 지수가 모양이 달라서 도대체 은행 업종 지수는 뭘 반영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주식 차트 하나투자증권 내일 좀 상향 돌파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죠. 제가 예전에 5,250원 이 정도가 지선 아니겠니 그랬는데 살짝 깨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제라도 원래는 10월 초에 사가지고 지금 11월 보름이죠. 11월 중순 이때 파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좀 뒤늦게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원래 10월 초에 사가지고 11월 중순쯤 파는 게 연말 장세인데 연말 장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대차인데요. 그 매매 여러분들이 제 그 유튜브를 보는 그 결과물이라고 그러나요? 그 조회 현황이 나타나거든요. 매일매일. 그 검색을 해서 제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오는 제 방에 처음 오시는 분이 매일 절반. 그리고 구독자분이면서 매일 오시는 분들이 화면 띄워놓고 보시는 분들이 절반. 근데 이제 그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분들 중에 현대차 검색이 제일 많더라고요. 현대차하고 LG전자. 그래서 아마 유튜브 들어가지고 현대차 종목 동향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검색 짝짝 해가지고 제 방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가 봐요, 다들. 머리고요. 왼쪽 어깨 2개 있고 오른쪽 어깨 지금 하나, 둘, 3개 작은 거죠?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어요. 얘 올라가려면 21만 5천 원 이걸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연말 장세도 스킵돼 버리고 지금은 유소수라는 것 때문에 또 시장도 안 좋은데 유소수라는 것도 핑계김에 그냥 쉬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도 진짜 이 가격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노선. 이 가격 이하로는 더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요거. 전 연말 장세 올라가게 되면 24만 원까지는 갈 걸로 봤어요. 연말 장세. 이 정도 가면 한 번 정도 팔고 다시 좀 기다려보는 타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가지를 못했습니다. 뭐 연말 장세가 안 나타나서 못 가는 거고요. 못 간 거고요. 뭐 연기금 저렇게 지금 제 생각에 바락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바락을 하니 못 올라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경제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한국 경제 좋아요. 건국 이래로 지금 한국 경제는 지금 수출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미스터 안 씨가 뭐 글을 쓴 거 보던데 그 몇몇 사람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국가 부채가요 대한민국의 GDP 대비 OECD 35개국 중에서 일본이 1등이에요. 국가 부채가 일본이 지금 최악입니다. 200몇 %인가 그래요. 250%인가 그래요. 일본이. 세계에서 국가 부채가 제일 많은 곧 부도날 나라가 지금 일본입니다. 미국이 한 8번째쯤 가고요. 영국이 한 10번째 정도. 한국은 35개국 중에서 25%로 지금 23등이에요. 35개국 중에서. 그리고 35번째가 칠레인가 그래요. 퍼센트가 매우 낮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가지고 흠을 자꾸 잡냐면 작년 대비 올해 국가 부채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흠을 잡으려니 그 많은 숫자 데이터 중에서 뭔가 안 좋은 거를 꼬투리 잡는 거죠.
참 그럴 시간에 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좋은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스터 아니 그랬다고요. 미스터 아니. 이름은 제가 차마 말 못하겠고요. 찰리 아닌가 그렇습니다. 찰리 아니. 현대차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아마 운수 장비가 다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더 이상 빠지지 않아야죠. 여기서 빠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차트 모양이 지금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시 21만 5천 원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도 올라갈만 하면 물량 주고 올라가려면 물량 때리고 하니까 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연기금에서 팔면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물량을 어떻게 개인이 다 받아줘요. 외국인이 계속 받아주면 모르겠으나 외국인도 지금 뭐 샀다 팔았다 하니까요. 일관성은 없잖아요. 저 금융투자 증권사라든가 투신사는 주식회사예요. 그 사장님이 뭐 펀드 매니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다가는 큰일 나요. 펀드 매니저들은 자기가 수익률을 자기가 성과급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 지시받고 움직이지는 않아요. 저도 펀드 매니저 해봤고 애널리스트 해봤는데 펀드 매니저는 나름대로 자기 어떤 자부심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비록 수익률이 마이너스 날지언정 회의 시간에 팔자 사자는 있겠죠. 그 펀드 매니저 운용부 팀장이나 부장님 하에 팔자 사자 지금 팔아야 되니 살아야 될지. 근데 팀장이나 부장님이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결론 내렸다 큰일 나요. 주식시장에 결론이 어디 있어요? 팔자 분위기가 좀 우세하구나. 사자 분위기가 좀 우세하네. 이런 팩트만 얘기하는 것이지 부장이 그래 다수결로해서 좀 팔아야 되겠구나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시장을 누가 알아요? 게다가 펀드 매니저는 수익률 성과급이 자기 그 연봉과 관련되기 때문에 누구 지시받고 움직이질 않아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 10여 년 전입니다. 그 어느 금융기관의 사장이 그 직원을 뽑는데 1차 면접은 실무자들이 면접을 해요. 1차 면접. 실무자라면 이제 과장급 정도에서 입사 10년, 15년 차 과장급들이 가서 1차 실무 면접을 해요. 왜 그 사람들이 가냐면 내가 데리고 일할 직원을 뽑는 거잖아요. 내가 데리고 일할 팀원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급들이 가서 면접을 봐요. 근데 아마 그 대표이사께서 그 실무자분 인사 담당 부장하고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면접 담당하는 실무자들 몇 명 모아놓고 야 누구 좀 뽑아줘 그랬나 봐요. 근데 뭐 인사 부장님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그 당시 그 면접관에 들어가던 실무자들이요 과장급들이 크게 반발을 했죠. 당신 뭔데 그래 이렇게 나간 거죠. 아마 사장이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좀 곤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다 자부심, 자존심 가지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투신사, 금융투자라든가 투인사라든가 이쪽은 자기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 실적과 관계, 성과급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누구 뭐 말을 듣고 매매하지는 않아요. 시장 상황에 맞게 매매하는 것이죠. 팔아야 될 때면 팔고 사야 될 때 사는 거고 자기가 움직입니다. 근데 연기금은 또 다르죠. 그게 아니죠. 연기금은. 네, 또 다르죠. 나름대로 좀 공공성을 띠고 있고 말을 들어야 되겠죠. 네, 말을 들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눈먼 돈으로 알겠죠. 눈먼 돈. 네. 과거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하듯이 눈먼 돈으로 알고 있는 거겠죠. 현대차입니다. 여러분들 연금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현대차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21만 5천 원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더 밀리면 위험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현대차를 가장 많이 제 종목을 검색을 해서 들어오고 현대차를 많이 좀 여러분들이 듣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표요? 좋지는 않죠.
네, 오늘은 거래량 증가했으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분위기고요. 역시 곡선도 여기서 아주 그냥 돌아서다가 지금 여기서 트위스트를 하고 있군요. 더 이상 거래량이 줄어들래야 줄어들 수 없는 막 바닥까지 온 것 같습니다. PNF 차트 21만 5천원 회복돼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 바닥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21만 5천원. 네. 일반적으로 연말 10월달 이후부터 현대차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은 안 해요. 일반적으로. 오르지는 않더라도 하락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연말 장세 때 점진적인 상승, 그리고 12월 중반 이후부터 이제 배당 투자 들어가거든요. 현대차 배당 잘 두죠. 올해 수출 수익률 괜찮을 텐데. 현대차 배당 투자 들어가고 연초 장세 그 펀드 자금이 최소한 3일 정도 또 빵빵빵 들어오잖아요. 배당 받고 연초에 빵빵빵 들 때 팔고 나오고 괜찮거든요. 또 올해 참 이거 선거라는 변수에다가 연기금 저 축자설자 덤벼드니 제가 뭐라고 참 예측하기가 참 어렵네요. 저렇게까지 진짜 발악하면서 팔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안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도 300억 딱 파는 거 보고 끔찍했어요. 틈만 있으면 팔려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하루 종일 꾸준히 들어다 보니 아마 약발이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일이 또 네,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 잘 지켜보세요. 제 경험 가지고 제 느낌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네. 주식은 분석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뭐 증권사 직원들 펀드 매니저들 모여서 애널리스트 모여서 회의할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뭐 이런저런 얘기 해요. 시장이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중에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증권시장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많이 들려요. 맞는 정보, 역정보, 틀린 정보도 많이 들리는데요. 그거를 이제 사리 판단 잘해서 이제 분별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겠죠. 이거는 맞을 것 같다, 이건 틀릴 것 같다.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이 그 잔머리가 잘 늘어나요. 잔머리 막 착착 돌아가죠.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머리고 일본말로는 이제 매사끼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감이 좋네, 나쁘네. 판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SK 하이닉스는 일단은 요 단계는 벗어났으니까 일단은 좋아 보이고요. 이제 요 단계, 네, 요 단계에서 지금 요 지나갈 걸로 판단됩니다. 어쨌건 오늘 같은 날도 오름세 보였다는 게 천만다행이고 모양은 좋아 보이네요. 역시 곡선 한번 볼까요? 어딨나요? 여기 있군요. 살짝 터닝한 것 같죠?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바닥은 확인한 것 같고요. 좀 터닝하지 않겠니? 라고 보여집니다. 뭐 나빠 보이진 않네요. 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계단식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앞으로 올라갈 때 이 물량들을 이제 해소하면서 올라가줘야 되겠죠. 그런 정도 이제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요 물량은 소화됐고요. 여기서 요 물량을 이제 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요 물량 소화하겠죠. SK 하이닉스는 연기금이 많이 털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물량을 많이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수익률이 안 났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겠죠. SK이노베, LG전자 보겠습니다. LG전자가 두 번째 저의 그 검색 종목이더라고요. 대한항공도 많이 저한테 와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LG전자도 이거 참 어제도 얘기했죠. 지금 물에 빠졌는데 이제 막 수렁에서 막 지금 손은 뻗었다고요. 살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손은 뻗었어요. 끌어당기면 되는데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뭐 21선 궤도 회복이 돼 있고 바닥에서 뭉쳐 있고 뭐 지표 나빠 보이지는 않고 있고 여기서 이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관점인 것 같습니다. 한시름은 놓았죠. 물에 빠진 거 확인했고 이제 건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를 많이 하는 종목을 제가 현대차하고 LG전자까지는 확인됐는데요. 검색해보니 또 찾을 땐 또 안 보여요. 네. 하여간 지금 뭐 수렁에 빠져 있는데요. 건져내려고 지금 손은 뻗어가지고 손은 잡았어요. 끌어올리면 되는데 그걸 끌어올리는데 성공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놔버리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좀 다행인 거는 21선 올려놨던 거. 그래서 이제 손을 뻗어서 손은 잡았어요. 이제 땡길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한국 증시가 다 이러잖아요. 10월 초부터 바닥치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다 이런 모양새예요. 올라가지 못했다. 대만이라든가 전 세계 지금 유럽 증시, 미국 증시는 쭉쭉 뻗었잖아요.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 게 지금 아쉬울 뿐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인데 연기금이 팔았던 건 사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LG전자도 지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직 수렁이 있고 건져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KB금융 이런 모양새는 얼마나 좋아요. 지금 뭐 LG전자하고 완전 상반된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59,800원이 아마 연중 최고치는 아니에요. 얘는 옛날에 한 10만원, 8만원까지 갔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왜 이러죠? 연봉 차트가? 과거 아마 간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2007, 8년도에 그랬던 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안 되는군요, 이게. 왜 안 되는지는 말을 안 들어요. 월방 차트 상으로도 안 가요. 안 늘어나는군요. 아마 2007년도에 아마 8, 9만 원대까지 가서 좀 밀리지 않겠니? 라고 했었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은행 직원들이.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뭐 나쁘진 않아요. 네, KB스탑. 6만 원이 최고치가 아니라요. 아마 더 높은 가격이 2007년도에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오름세 보이고 뭐 올라갈 것 같지 않나요? 더 갈 것 같죠? 지난번 주봉 차트 봤을 때도 59,800원이 69,000원 있죠?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얘도 12월달 배당 주기 하기 때문에 막 배당 투자까지 6만원 돌파해서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나. 내년 연초까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 전체적으로 차트 모양이 좋아 보입니다. 얘도 아쉽죠. 10월 초부터 쭉쭉 더 뻗었어야 되는데 생각만큼 못 뻗은 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좋은 종목이에요. 제가 추석 때 지나고 나서 48,000원대 사자 그랬는데 48,000원까지는 안 오고요. 5만원에서 터닝했습니다. 기아차 올해는 그렇고요. 내년이라도 연말장세 한번 즐겨보도록 하자고요.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시장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선거 때까지는 좀 비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아차입니다. 오늘 많이 밀렸네요. 그래도 20일선도 깼고요. 현대차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 보이잖아요. 좀 더 뭉쳐갈 것 같죠? 그래서 수렴에 계속 갈 것 같죠? 툭 밀리지는 않겠죠? 삼성전자 100원 하락했나요?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여기를 지금 상향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78,000원을 상향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낙폭이 적다 보니 오름폭도 조금 무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표들은 좀 쭉쭉쭉 뻗어가고 있는데 좀 올라가지 못하는 게 힘이 없어요. 뭐 이거 제 생각에 78,000원? 네, 8만원. 여기까지는 그래도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은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올라갈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최소한 직전 고점 향해서 갈 수 있는 거는 재료죠, 재료. 선거라는 재료는 저게 연기금 때문에 말하기 힘들고 결국 종전협정이죠. 남북 정상 간에 빨리 만나고 어디서 만나든 빨리 만나고 뭐 종전협정, 평화협정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올 연말 분위기 띄워주고 내년 초에 한번 종전협정 체결해 준다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지금 돈도 뭐 내년 1월 달에 뭐 20만 원, 25만 원 풀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통과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저기 재경부에 홍골통이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요. 지 선임자는 지금 대선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각 부처마다 꼴통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게 걱정입니다. 다 기득권층을 말하는 거예요. 기득권층이 너무 많아요. 군대도 안 갔다 왔죠? 네, 군대 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더 빠지지만 않길 바라고 어쨌건 21선 위에서 머물고 있다는 자체가 그나마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모레 퍼시픽 볼게요. 아모레 퍼시픽도 많이 와서 들으시더라고요. 더 빠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아모레 퍼시픽 볼 때마다 코로나 현황을 보게 되는데요. 제 방에 지금 컴퓨터 앞에 모니터가 2개가 있어 가지고요. 이걸 보면서 다음에 제가 있는 그 코로나 지금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 600명, 서울은 800명이군요. 800명대. 어제는 900명대였는데 뭐 하나 모르겠어요. 그 생태탕은 완장 탔으면 코로나나 좀 잡지. 부동산가 잡겠다고 설쳤는데 코로나나 좀 잡지. 코로나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오늘은 뭐 퇴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 시의원 회의 가가지고 퇴장했다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퇴장했으면 일이 커질 텐데 지는 퇴장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 보죠? 뭘 잘했다고 퇴장하죠? 몇 개월 남았다고?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열심히라도 해서 본인 말대로 부동산가를 잡든가 지금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마음은 지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그거 못하면 코로나나 빨리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좀 서울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이. 서울로부터 촉발된 코로나 1000명대 이상인데 지금 846명이에요. 서울만. 좀 코로나나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이 저렇게 번창하는 한 끊이지 않고 전국으로 계속 확산을 시키겠죠. 얘는 뭐 코로나가 빨리 잠잠 해제 올라가겠죠. 잘 가다가 이때부터 확산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서울, 부산 끝나고 나서 모든 규제 풀면서 1,500명, 2,000명 된서도 쭉 빠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타이밍상으로. 물론 여름 장사를 맞이하면서 영향받은 것도 있겠으나 코로나 확산이 이렇게 급락의 주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쭉쭉 올라갔을 때는 뭔가 코로나가 좀 끝나지 않겠니? 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것 같기도 한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아모레 퍼시픽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대건설도 오늘 건설주도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한 600원 하락했군요. 얘도 LG전자처럼 마찬가지예요. 더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다들 위태위태해요. 전체적인 종목들이. 하루 이틀 확 밀어버리면요. 시장도 무너지고 종합주가지수도 지금 하루 이틀 확 밀어버리면 불안하고요.
그 몇몇 종목들, 삼성전자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라든가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건설, LG전자 한두 번 펑 밀어버리면 진짜 불안하거든요. 지금 거의 지금 그 우물에 좀 빠져가지고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손이라도 좀 뻗쳐야 되는데 하여간 지금 불안불안하게 지금 매달려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느낌이 오잖아요. 확 뜰 것 같은 느낌이 오는 날이 있는데 지금 불안불안해요. 수렁에서 건져놨는데 얘가 지금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LG화학입니까? 어제 빠지고 오늘은 또 소폭 반등, 12,000원 반등했나요? 85만원 한 번 더 가겠죠. 네, 또 가겠죠. 여기는 이때 오면 글쎄요, 시기적으로 얘는 배당 투자 실적이 좋으니까 뭐 배당 많이 줄 것 같고요. 뭐 내년 연초까지는 그래도 지켜봐야 되겠죠.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쨌거나 이건 과거 경험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기 연기금이 얼마나 팔아졌길지 저도 참 그 예측이 안 되니까 뭐라고 지금 단정 짓기 참 어려운데,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연말에 뭐 크게 하락은 안 하거든요. 배당 투자도 있고요. 금리가 낮으니까 배당 투자가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금리가 과거처럼 뭐 12% 그러면 배당 누가 받겠니 그러는데 지금은 국고채가 2%잖아요. 배당이 더 짭짤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이 그만큼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 투자 기대감도 있고 연초에 연초 장세 기대감도 있고 주거나 사나 1월 초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내가 산 금액에 오지 않더라도 1월 초에는 최소한 다 팔지는 못해도 절반은 팔아놓고 나서 다음 장 지켜보는 것도 좋고, 제가 계속 얘기한 대로 돈이 과연 많이 풀릴 수 있을런지, 유동성이 살아날 수 있을런지, 또한 그 뭔가 재료, 큰 재료, 지금 쬐그만 재료 가지고는 안 먹히고요. 역시 결국은 저만 떠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북 정상 간 어떤 거라든가 뭐 종전협정이라는 재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뭐 외놈들 반대하겠죠. 결사주로 반대하겠죠. 국내에 있는 외놈들 DNA도 반대하겠죠. 군대 안 간 놈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더 무서워요. 삼성 SDI는 좀 오른 것 같은데요. 신기한 일이죠. 삼성물산은 하락하면서 삼성 SDI는 올라가고, 그 삼성그룹 내 회계상 혜택을 받는 게 삼성 SDI고 조금 불편한 게 삼성물산, 저기 에버랜드까지 같이 겹쳐 있고, 과거 이재용 건, 그렇죠 뭐.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을 봤나요? 좀 뭉쳐있죠? 더 하락은 안 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표가 이렇게 좀 바닥길 기고 있는데요. 이것은 쭉 뻗으면은 그래도 33,000원까지 12월 달 돼야, 이달 이제 한 달 됐고, 그러니까 12월 초 정도는 33,000원 도전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게 그냥 2달 정도, 이 장대 음선이 한 2달 정도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져요. 거래량이 뭐 그렇게까지 줄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면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거래량에 비해서 아마 11월 말쯤 12월 초에는 33,000원 위로 뻗지 않을까 라는 생각됩니다. 이 장대 음선 조정이 한 2달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대한항공도 많이 와서 검색하시더라고요. 마음 뭐 서둘지 마시고요. 카카오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영향이 있다고 봐야지. 이 정도까지 14만원 정도입니다. 오면 고맙고 못 오면 슬픈 거고요. 14만원 정도 오면 다 팔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는 팔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더 올라가게 되면 14만원 팔았는데 올라가게 되면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거 보면서 위로를 삼으면 좋죠. 그래서 다 팔란 말은 안 하잖아요. 한 절반 정도는
팔아 놓으시면 그나마 좀 편할 수도 있어요. 네이버를 보시면 네이버는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절반 정도 파는 게 좋죠. 42만원 목표치. 네. 오늘은 또 조금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군요. 안 좋죠. 이렇게 뭉쳤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안 좋죠.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만났다가 이렇게 이런 모양새는 좋지는 않죠. 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빠진 만큼 내일 장대 양선 똑같이 맞서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뭐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오늘 모양새는 썩 예뻐 보진 않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 42만원, 네, 요거는 절반은 팔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져요. SK텔레콤은 아직도 거래 정지고요. KT 어제 올랐다가 그저께 올랐다가 어제 오늘 좀 소폭 밀리고 있군요. 21선을 깨면 또 모양은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얘는 또 역시 곡선은 좀 살아있는 것, 바닥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군요.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NF 차트 뭉쳐있죠. 얘도 수익률은 오르지도 못하고 빠지지 못하고 좀 답답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 위에 있으면 안심인데 21선 올라갔기 때문에 좀 기대를 가져봤더니 다시 또 내려온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수익률 얘기가 참 힘들겠다. 근데 KT를 갖고 있다면 내년 연초까지 봐야죠. IT 관련주는 연초 장세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략 한 1월 중순 정도 매도 타임 잡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재료가 나오면 네. 뭐 남북 종전협정 재료 나오면 그때는 계속 고하지만 그런 얘기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1월 초 정도를 일단은 타임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변수가 좀 많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라는 변수 때문에 시장이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기득권자들이 좋은 꼴을 지금 못 보니까 뭐 살리는 방향보다 시장을 살리는 방향보다 시장이 뭔가 안 좋다는 걸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 불안한 것이죠. LGU 플러스 좋아지다가 얘도 좀 모양이 안 좋죠. 일단 뭐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으나 뭐 얼마까지 빠질지 감수할 수 있다면 내년 연초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얘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오, 웬일인가요? 0.74% 전체가 하락하는 장에 올라가 주니 눈물이 나네요. 네. 일단 뭐 예뻐 보입니다. 쭉 올라갔다가 너무 많이 밀렸어요. 얘도 뻗었어야 되는데 얘가 일단 쭉쭉쭉 뻗어가면 뭔가 희망이 보이는구나.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알아서 정보가 슬슬 새면서 물량을 거두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뭐 정보 어디서 들을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다 뭐라 그러지? 은퇴라고 그러나요? 공직에 있던 사람 다 은퇴했고요. 정보 얻을 데도 없고요. 요즘에는 나 돌아다닐 데도 없고요. 주가 보면서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뭔가 남북 관련 좋은 소식 나오면 얘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근데 일단 올라가니 오늘까지 3일 연속 상승했죠? 장대 양선 3개 좋아 보이네요. 네. 내일 21선만 돌파해 준다면 분위기는 좀 밝아질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이 저항선 돌파했다가 까진 좋았는데 꺾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또 출렁거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뭐 짧게 볼 종목은 아니고요. 내년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수 신호 나왔고 빠질 뻔하다가 터닝하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빠질 뻔했다가 매도 신호 나올 뻔하다가 매수 신호 나오는 거, 이게 탄력받는 거예요. 탄력받고 올라갔다가 매도 신호 나왔다가 다시 이제 매수 신호 나오려고 하고 있죠. 현대 비포조선은 뭐 내년에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어젠가 그젠가 뭐 거제도, 네, 뭐 조선소 뭐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내년에 조선산업도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거제도에도 내년에는 좀 활기를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되겠죠. 현대비포조선. 현대중공업 주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이고요. 일봉 차트입니다. 이 박스권을 언제 벗어나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러다 내려가진 않아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향이잖아요. 그때 치고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아져. 단지 언제 치고 올라가느냐. 치고 올라가게 되면 조정이 크기 때문에 이 저항선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미포조선은 여기서 뭐 매수 신호 나오려고 하는데 아직 중공업 지주는 나오진 않고 있고요. 이 저항선 돌파할 때쯤 되면 뭐 내년쯤 되겠죠. 20주선 돌파할 때쯤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따라가서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벌써 1시간이 더 지났네요. 또 쓸데없는 상관없죠. 이상 오늘 시장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시장을 저는 좀 또 가슴 졸이면서 공포 영화를 보는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지켜보세요. 저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